권하고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첫 장비가 소니 카메라였는데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되면서 잠깐 쓰게 된 캐논 80D가 이제는 저의 메인 카메라 장비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불만이라면 워낙 크고 좀 묵직하다 보니까 매일 들고 다니면서 찍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금 더 컴팩트하면서 또 동시에 화질은 유지하는 그런 카메라 장비를 찾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 캐논 G1X 마크 3입니다. 디자인 얘기부터 해보면 처음 보고 느낀 인상은 완전 근육질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깨 양쪽으로 다이얼이 딱 있어서 뭔가 딱 벌어진 어깨? 그리고 뷰파인더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올라와 있고요. 이곳저곳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이얼들이 남성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쁘고 아기자기한 카메라도 좋지만 저는 또 이런 카메라다운 디자인을 더 선호해요. 이번 G1X 마크 3는 다이얼 곳곳에 아주 섬세하게 신경 쓴 모습이 보이는데 모드 다이얼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버튼 락이 걸려 있어서 누르고 돌려야 돌아가고 조금 특이한 전면에서 보이는 동그란 다이얼은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작은 카메라에 손이 닿는 곳곳에 조작 가능한 다이얼을 배치해놔서 컴팩트 카메라인데도 DSLR에서 느꼈던 일체감 있는 조작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카메라의 디자인은 정말 실용적이고 또 남성적인 디자인?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 작은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센서인데요. 캐논 하이엔드 컴팩 카메라 최초로 APS-C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이건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크고 묵직한 캐논 80D와 같은 사이즈라는 점에서 일단 아주 인상적이에요. 카메라에서 센서의 사이즈는 조리개 수치와 함께 영상의 결과물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또 중요한 요소인데요. 센서가 커질수록 저조도 촬영할 때 노이즈가 감소되고 또한 사진과 영상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아웃포커싱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큰 센서가 탑재되었다는 건 언제나 반가운 일이죠. G1X 마크 3의 APS-C 센서는 2420만 화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요. 영상은 Full HD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3주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80D가 더 편한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휴대성을 고려한다면 이 카메라만 들고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리고 제가 80D 리뷰에서도 정말 극찬을 했던 캐논을 유독 좋아하고 오랫동안 써온 이유는 바로 스위블 액정인데요. 여기서 역시 회전형 풀터치 LCD를 통한 편리하고 쉬운 셀프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리고 라이브 뷰 촬영 시에 듀얼 픽셀 CMOS AF로 정말 80D와 동등한 수준의 AF 정확도와 빠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저와 같이 혼자 촬영할 일이 많은 경우는 누군가가 화면 속 구도를 봐줄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스스로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조금 필요한데 캐논의 이런 스위블 액정은 혼자 촬영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또 풀터치 LCD인 만큼 사진을 찍고 난 후에도 후면의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스마트폰 위에서 스와이프하듯이 부드럽게 넘기면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영상 촬영이 이제 사진 촬영보다 훨씬 많아서 이 카메라로도 이제 영상 위주로 많이 써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건 포커스예요. 계속 고정해서 쓸 수도 없고 실시간으로 바뀌는 앵글에 맞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카메라에선 CMOS AF 덕분에 초점 모드에서 얼굴 트래킹을 선택한 후 원하는 곳에 튼튼히 설치해주고 그런 다음 액정을 돌리면 빠르게 얼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나오는 영상이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찍는 경우에도 바로 액정에 터치해주기만 하면 빠르게 트래킹을 시작해서 영상 촬영을 주로 하는 저에겐 초점으로 좀 골치 아픈 일은 없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초점 모드는 얼굴 트래킹 모드 이외에도 지정된 구역 내에 초점을 맞춰주는 부드러운 존 AF가 있고 선택한 곳에 맞추는 단일 포인트 AF가 있는데 저는 사실 얼굴 트래킹 모드에서 거의 바꾼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움직이는 물체를 계속 따라가면서 찍고 싶은데 얼굴 트래킹 사용이 어려울 경우엔 이렇게 화면에서 찍고 싶은 부분을 계속 손으로 누르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손으로 누르고 드래그하면 화면 속의 해당 부분의 피사체를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따라갑니다. 이건 뷰파인더를 보면서도 화면을 손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초점 부분을 이동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LCD가 워낙 밝아서 야외에서 잘 볼 수 있긴 한데 일부 안정적으로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역시 뷰파인더를 보고 찍는 편이 훨씬 부드러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약 236만 도트의 내장 뷰파인더를 통해서 실제로 찍히는 앵글을 확인하면서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어서 저는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사이즈는 작은데 항상 삼각대에 짐벌에 주렁주렁 들고 다니면 좀 무슨 소용인가 싶은데 손 떨림 방지로 숨을 딱 참고 찍으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컴팩트 카메라답게 카메라만 달랑달랑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써보고 진짜 깜짝 놀란 건 이 카메라에 내장 ND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다 보면 특히 야외에서 ND 필터를 꼭 사용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 기존에는 필터를 씌우고 돌려서 노출을 또 조절하고 정말 한참 걸리는 반면 이 카메라에서는 ND 필터 옵션만 켜놓으면 돼서 정말 편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G1X Mark III는 컴팩트 카메라인 만큼 촬영 모드에도 나름 귀여운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파노라마부터 시작해서 패닝 모드, 별사진, 야경, 거친 흑백, 어안 렌즈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옵션들 중에 저는 주로 파노라마 그리고 거친 흑백을 종종 사용해요. 특히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탁 트인 풍경을 찍어 놓으면 정말 시원하게 보기 좋더라고요. 사용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내장 3.5파이 잭이 없다는 점이에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보이는 화면만큼이나 음성이 중요한데 내장 마이크 성능이 괜찮긴 하지만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거나 혹은 제가 80D에 사용하는 붐 마이크를 이용해서 현장감을 조금 더 살리고 싶을 경우에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은 카메라의 센서 크기가 이렇게 큰데 센서 크기에 비해서 4K 지원이 안 된다는 게 그레이드 나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이 조그만 카메라로 찍으면 배터리 효율이나 발열이 걱정되기도 해서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아쉬운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리개가 5.6이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4 정도 됐으면 정말 DSLR과 표준 줌렌즈 조합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이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타 브랜드 같은 라인의 카메라와 비교해봐도 월등히 앞서는 큰 센서로 조리개 부분에서의 아쉬운 점을 살짝 보완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화질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작은 사이즈의 카메라를 찾는 건 모든 포토그래퍼들이나 비디오그래퍼들의 바람이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이 카메라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좀 전에 언급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좋은 화질과 컴팩트함을 모두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재 있어서는 그 정답에 가장 가까운 컴팩트 카메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이제는 오히려 80D보다 이 카메라를 더 들고 나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대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리즈 역시 마음에 들지만 다음 시리즈 업그레이드돼서 나올 그 시리즈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카메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이가!